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김희주입니다. 비록 산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도전은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요? 중도에 넘어진다 해도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경합시다. 자신에게 내재한 힘을 최대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네, 첫 곡으로 토이의 좋은 사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했던 오프닝의 멘트는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한 명언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저도 마음속에 와닿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승리자는 굉장히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된다? 어쨌든 저도 늘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러겠습니다. 소녀님께서 아침부터 먹방 달리는 겁니까? 얼마 전에 산낙지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고 이거 산낙지 사진 올려주셨네요. 저도 잘 먹어요, 산낙지. 참기름에 찍어 먹어야 제맛 아닌가요? 꿈틀꿈틀대는 산낙지 먹고 싶습니다. 롱틀러 달타냥님께서 늦게까지 손여신 알바생 아파트 놀이터에서 손여신 알바생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서야 집에 왔습니다 하셨는데 늦게까지가 아니라 오늘 새벽인데요. 5시 34분인데요. 벤치에 앉아서도 그네를 타면서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했더니 5시였군요. 그냥 일터에서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그렇게 그녀는 생각할 건데 저는 아닌가 봅니다. 설렘인지 제 마음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죄를 짓는 일인데 여자를 돌로 보기로 맹세했는데 그냥 답답해서 여기 댓글 달아봅니다. 9시까지 출근이라 이제 자야겠어요 하셨는데 지금 출근하셨겠네요. 또 신청곡도 함께 주셨어요. 마음이 싱숭생숭 하신가 봐요. 손여신 알바생에게 마음이 간다면 지금의 여자친구와는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여자친구에게 나쁜 남자 소리를 들을지언정 양다리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타냥님 마음으로 잘 선택하시기를. 주니파파님께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조금 이른 출첵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어떤 사진 올리지? 하는 고민에 살짝 작업까지 하셨대요. 거울 보고 즐거워하는 하준이 사진과 함께 잠시나마 웃을 수 있으면 합니다. 다들 힘드시죠? 행복한 하루 보내면서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행복할 테니까요 하시면서 귀요미 하준이 우리 꾸며배 마스코트 하준이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하준이 너무 귀여워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데 머리카락 묶은 건가요? 귀엽다. 하준이는 약간 생긴 게 남자아이인 게 확실하긴 하지만은 여자아이로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웃고 애교도 많을 것 같고 이렇게 머리도 묶고 있으면 그쵸? 아주 그냥 에너지겠습니다. 하준이가 삶의 낙? 그쵸? 주니파파님? 소잡사님께서 원정 가는 길에 출첵입니다 하셨어요. 공돌이님이 오늘은 유난히 길이 막힌다고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지난주에 뵀었는데 오늘 또 이번 주에는 오늘 오셨네요.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도 핸드폰 어플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팟빵 어플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관조님께서도 오셨고요. 10월 첫날 높은 가을 하늘 좋군요.
하시면서 가을 하늘이 높기 때문에 에일리의 하이어 신청해 주셨어요. 미라클량님도 오늘 좋은 하루 되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대범한 찌질이님도 오늘따라 오프닝이 상쾌하게 들린다고. 기분에 따라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닐까요? 내 기분이 좋다 보니까는 오프닝도 상쾌하게. 허수님께서는 국민TV 홈페이지에 어제 오셨었네요. 1시에 오셨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소유자 희주하나 좋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비님께서도 계속 듣게 되는 매력이 있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무풍지대님께서도 어제 홈페이지에 오셨어요. 방송 개편돼서 시간 옮기고 처음으로 인사드린다고. 가을비가 촉촉히 내려지는 아침 공기는 상큼합니다. 환절기에 조합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인천 달봉이님께서는 금요일에 하는 퀴즈에 참가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냥 아주 결정하시죠. 참가하시는 걸로. 참가 부탁드립니다. 또 대범한 찌질이님 제가 확인했고요. 창원 해바라기님도 창원에서 출첵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가을이네요 하셨어요. 정혜원님께서 남늘보라는 닉네임이 익숙했는데 정혜원님도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게 남늘보님이셨군요. 다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고 6회인가요? 6회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정갈하게 담겨있네요. 치우지아님께서도 벌써 10월인데 계절은 맑음인데 시절은 흐림이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시절도 오겠죠.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유솔 유민 아빠님께서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15분 만에 끝났다고 하십니다. 이게 건강검진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네요. 안녕 하늘님께서도 통영에서 출첵해주셨고요. 오늘 날씨 참 좋은데 희전아님 조합원님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안녕 하늘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또 댓글 보겠습니다. 찌짤지다님께서도 오셨어요. 돌겠네님께서도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자주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워요 하셨어요. 백마고지님께서도 치과 와서 출첵한다고. 치과는 무섭다고 하셨네요. 그쵸? 치과는 언제나 무섭긴 하지만 그냥 편안한 마음을, 진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치과에서도 잘 수 있어요. 치료를 받다가도. 원래 저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편안한 마음 가져보시면 치과에서도 진료받다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솔롱구스님께서는 나월의 흐린 가을 하늘 아래 편지를 써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하나마미님께서는 10월이 시작됐네요. 10월 되면 첫날부터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돼요.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진 계절 때문이죠. 이제 올해도 달력이 몇 장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사진들 많이 올리시네요. 굿닥터 OST 사랑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하음님께서도 주유하나님 목소리 은근 중독성 있어요. 나도 모르게 팟빵을 클릭 중이에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중독성 있는 목소리의 소유자 저는 꿈꾸는 협동조합의 김희주고요. 오늘은 우리 반장님하고 술가님이 나오는 날이죠. 역시나 바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꼬부기 아빠님도 오셨고요. 저 예전에 별명이 좀 꼬부기였던 적이 한동안 있었어요. 네. 제익님도 오셨고요. 존메이콤비님도 오셨고요. 날토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달단양님께서 또 사과 3분 선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지난주도 화요일에 선정해주셨죠. 이렇게 선정해달라고 말씀해주셨죠. 대단하십니다. 사과 또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검은별님도 오셨고요. 핑플님도 오셨고요. 블라드님도 오셨습니다. 뉴잉님도 오셨고요. 탱탱인디고님도, 나대로님도, 안 바쁜 벌꿀님도 다들 출석 체크 확인했습니다. 연하부수님도 오셨는데 월요일 결석했더니 오랜만인 것 같다고. 치과에서 주무시다니 독하시네요 하셨네요. 이거 잠을 잘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루에님도 오늘 병원 진료 예약했다고 하셨는데 못 가게요. 너무 뻣뻣해서 스트레스도 없애고 스트레칭 하라고 할 것 같다고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스트레스가 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마루에님, 오늘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한의원도 좀 괜찮지 않나요? 저는 목 아플 때 침 맞으면 좋던데. 암열 파파님도 오셨고, 안정님도 오셨습니다. 얼른 노래부터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그 노래 듣고 우리 반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밖으로 하나 둘씩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떠나 다른 네, 좀 오프닝 곡에 들리는 이 휘파람 소리가, 아니, 호루라기 소리가 왠지 반장님을 뜻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씩씩한 권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인 권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보이지, 내가? 제가요? 내가. 목소리가 아니, 확 깔려있네. 자신의 오프닝 목소리에 반한 우리 반장님이십니다. 예, 목소리가. 종종 그런 날 있으세요? 아니면 365일 중에 아니죠. 딱 하루 정도? 네, 365일 중에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목소리가 좀, 근데 오늘 딱 그날이네요. 네, 스포츠캐스터처럼 나오네요. 뭐 그냥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오늘 목소리가 좋은 비결이 뭘까?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가지고 목이 덜 풀렸어요. 네. 좋으네요, 이게. 이게 모니터, 이제 마이크로 통하지 않는 소리. 네네. 말고, 이제 마이크로 통하는 소리는 이제 제가 이어폰으로 듣지 않습니까? 네. 이 이어폰으로 듣는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이어폰으로 들리는 나의 목소리에 네. 이거 반해버렸다. 여성 여러분 반하셨습니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작사님께서 오프닝부터 깔때기라고. 좀 제대로 들이대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대범한 찌질이님이 반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대범한 찌질이님 반갑고. 네, 근데 이제 살 좀 빠지셨어요. 지난주에는 목소리에 기름기가 잘했다고. 근데 지난번보다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해요. 제 얼굴을 보면 다 압니다. 네, 다 티가 나요. 뭘 먹었느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게. 네. 티가 난다고. 네, 라면 먹고 자면 바로 나옵니다. 전 사실 라면 먹고 자도 안 부어요. 네.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체질이 좀 변하나 봐요? 축복받은 체형이죠, 그래도. 아니, 근데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라면을 먹고 잔 적이 있는데, 그날은 또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붓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질이 변하나 봐요. 네. 살 빼야겠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마세요. 네, 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여러 어머님들께서 화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권 반장이 간다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이어갈 건가요? 그 주제를 전해드리기 전에. 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에 대해서. 네. 추석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그 댓글이 좀 올라왔는데 좀 못 읽어드린 것 중에 좀 아쉬운 댓글이 있어서 네네네. 제가 골라왔는데 또 아름다운 김희주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잉님께서 커플은 사랑해 보고 싶어 그리고 솔로는 사랑 해보고 싶어 점 하나를 찍어주셨어요. 사랑해 다음에 점, 사랑 다음에 점. 점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읽는 거죠.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거고. 네. 커플이 아닌 경우에는 사랑, 해보고 싶어. 네, 좀 점 하나의 의미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점이 중요해요. 콤마로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때 드라마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점 하나 찍고 와서 이름 바꾸고 다른 캐릭터인. 그렇죠. 사람들이 못 알아봐 막 점 하나 찍었는데. 민소희예요. 네. 난 뭔 얘기 하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DMZ 캠프님께서는 뉴스바의 추천 애너그램 능가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 점 찍은 것 때문에. 점 찍은 거.
아, 그래 능가할 것 같다, 그쵸? 그렇습니다. 밥 아저씨님은 우울해진 김에 좀 더 우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8남매 중에 7째예요. 명절 때 처갓집 가면 왁자지껄 대단합니다. 손자 중 가장 어린 우리 애들 중심으로 즐거운 분위기가 한창이었는데 8순이 넘으신 장인어른이 마침 TV에 비친 뉴스를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빨갱이들 땡땡들 저런 것들 국회의원 시켜서 땡땡땡 나라가 땡땡땡 모든 것은 얼어붙고 정적이 흐릅니다. 장인어른의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하시거든요. 그렇죠. 잠시 후 손윗동서가 또 빨갱이 운운하며 또다시 거듭니다. 모두 침묵하면서 이 어색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립니다. 참고로 장인어른은 한국전쟁 상위용사이시고 지금도 외출하실 때 가슴에 훈장을 착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또 국군의 날이라 좀 더 그런 마음이 더 드실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외적들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동족의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총뿌리를 겨누고 창뿌리를 겨누는 걸 보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트라우마가 왔겠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좀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 가족이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밥 아저씨님께서 이런 장인어른을 이해하고 넘어갔고 네, 그쵸? 또 한 번 또 참으신 거죠. 맞아, 참으신 거죠. 가자동 특파원님께서는 지난 대선 직전에 아내가 장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되면 우리 아이 안 갖기로 했어. 거의 협박에 가까운 투표 동료를 했었습니다. 대선 후에 멘붕에 빠져서 처갓집에 왔는데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소원이라는데 뭘 못 들어주겠니? 엄마 손잡고 투표장 가서 문재인 찍고 왔어.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하시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으셨대요. 그러게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말들을 이렇게 들어주시나 봐요. 그쵸? 우리 엄마는 왜 안 그랬지? 아니 좀 대쪽 같은 분들도 좀 계시기도 하죠. 끝고양님께서는 점자 배우고 싶다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셨어요. 점자 배우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뭐. 네, 알려주세요. 점자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개인 교습을 받으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 전 한글 점자는 잘 아는데 영어 점자를 잘. 영어 점자는 조금 약하지만 한글은 강한.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도 있고 점자 배우실 분을. 알려주는 선생님을요? 네. 그러면서 또 로맨스가 싹 트나요? 여자분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근데 꼬꼬양님 제 기억으로 여성분이죠. 네, 아니 남자친구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른 분과 헷갈리는 건가? 모르겠어요. 꼬꼬양님 미라클양님이셨던가? 네, 미라클양님. 아닌데 미라클양님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정리해서요. 다 저희가 다 어지러우면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점자세상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하상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그 점자를 독학하실 수 있는 혼자 배울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점자세상을 검색하시거나 네. www.braillekorea.org입니다. 브레일 코리아 BRAILLE KOREA korea.org braillekorea.org입니다. 그러면 또 점자를 배울 수 있군요. 그리고 점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 네. 그럼 콜센터가 있어요. 콜센터요? 점자 콜센터. 점자 콜센터 전화번호는 1661-1104가 되겠습니다. 1661-1104로 전화를 주시면 또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자를 배우고 싶다 하신다면은 뭐 우리 반장님께서 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죠. 네, 오늘 댓글 주제 말씀 부탁드려요. 요즘은 연락수단이 다양해지고 신속해졌죠. 하지만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 우리는 문자를 우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를 이용해 말을 할 수 없었던 얘기를 서신으로 주고받았던 거죠. 그 서신들이 가득 찼던 우편함에는 금융기관과
통신사, 관공서에서 오는 고지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편함에 뭐 차 있습니까? 저는 안 차 있던데. 그렇군요. 네. 희주 씨도 말하지 못했던 거, 전화로 말하지 못했던 거, 직접 말하지 못했던 걸 편지로. 그쵸. 그런 경우도 있죠. 편지를 쓰고, 왜 옆짝한테 네. 쪽지로 막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애들이랑 쪽지 많이 돌렸죠. 이제는, 수업 시간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돼버린 손편지. 여러분의 편지에 얽힌 사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달달한 말이 적힌 예쁜 색깔의 편지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보다 연배가 아래이신 분들은 학교에서 시켜서 썼던 위문 편지와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쓰는 감사 편지를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손편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군인들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국민 TV 라디오에 가끔 손편지 온다던데요? 저 받은 적 있어요. 그 얘기는 노래 나갔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편지에 관한 모든 기억들 꺼내주십시오. 국민 TV 라디오 홈페이지에 저희 게시판이 있어요. 네. 그 홈페이지 게시판은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달기가 좀 쉬워졌어요, 댓글이. 그래요? 네, 왜냐면 팟빵은 문자열을 입력해야 되는 형식인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 로그인만 하시면 네. 바로 댓글을 다실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라디오 들어오셔서 프로그램별 게시판 들어오시면 바로 댓글을 남기실 수 있는 구조가 조금 전에 있습니다. 행우님께서 안녕하세요 하고 또 답글을 남겨주셨네요. 댓글을. 네,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팟빵에서도 역시 읽어드릴 테니까 팟빵 게시판으로도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편지에 대한 얘기, 노래를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편지에 대한 추억들을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선곡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도 있어요. 편지니까 김광진의 편지 혹은 박정현의 편지 할게요. 혹시 어니언스의 편지가 나오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선곡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간 선곡. 불독맨션의 나성의 가면을 준비했는데 네. 나성이 어딘지 아세요? 나성이요? 어디일까요? 나성이 LA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왜 나성인가? 네. 원래는 라성이에요. 라성. 그물 라자를 써서. 네. 근데 두음 법칙이 나오니까 이제 나성으로 발음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자로 옛날에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아마 뭐라 그러냐면 가차라 그래요. 가차. 가짜로 차용한다. 네. 그래서 외국말을 한자로 그냥 번역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불란서로 한자로 네. 표기하고, 그 다음에 도이칠란트는 독일로 표현하고, 네. 이런 것처럼 이탈리아를 이태리로 표현하듯이, 그래서 LA 같은 경우도 LA가 그냥 풀어서 그냥 발음하기로 쉽게 하려면 라잖아, 라. 네. 그래서 그물 라자를 써서 나성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톡이라던가, 네. 바이버, 스카이프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통화하거나 문자를 할 수 있지만, 원래 나성에 가면 한 30년 전 노래거든요. 이게 리메이크 된 노래인데, 네. 30여 년 전에는 미국이나 가면은 정말 이산가족이 되듯이 네네. 연락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럴 땐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 보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래서 제가 선곡한 노래. 정말 한 발짝 더 나아간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듣고 올까요? 불독맨션의 라성에 가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서씨를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네, 노래 듣고 왔는데요. 제가 노래 듣고 와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행복한 맘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바다 낚시하고 들어누워서 하늘 바라보는 우리 칸 하시면서 또 국민TV 행복하라고 해주셨고요.
하늘 아라빠님께서 하준이 사진 보고 생각나서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된 아드님의 사진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거 또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도미노 피자가 달미락 피자로 변하는. 도미노 피자가 달미락 피자라고요? 발음이 도미노. 그렇게. 예. 훈이 아빠님께서 대만 가니까 도미노 피자를 달미락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달미락. 달미락. 달미락 피자? 좀 먹을 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편지에 관한 사연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욕이 써져 있는 댓글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 간 친구들에게 네네. 페이지에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받은 친구가 휴가 나와서 너 때문에 선임한테 주검이 되기 직전까지 맞았다고. 남자 새끼가 왜 편지를 보내느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타박 들었던 A씨 힘내라고 보내줬더니 쌍무 새끼들. 지금 생각하니 열받네. 열받지 마세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아우, 근데 뭐 아니, 생각하시면 열이 받으시나. 그 친구가 때렸다고, 아니. 그 친구가 타박을 했던 이유는 선임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나름 이렇게 화가 났었나 봐요. 그쵸? 아니, 남자가 보낼 수도 있지.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 남자가 편지 보낼 수도 있지. 군대에선 남자가 금기입니다. 남자가 편지 보내면 막 이렇게 혼나고. 참 슬픈 세상입니다. 그러게. 우리 반장님은 편지 보낸 적 있으세요? 편지 얽힌 추억 같은 거? 저는 그 점자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네. 그 편지를 넣기까지의 과정, 그 편지를 넣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막 설렌다 그럴까요? 뭐 그런 그쵸. 게 있어요. 받는 사람도 설레요. 받는 사람도 설레고 쓰는 사람도 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보낼 때 그 편지의 매력이 있네요. 잊고 지냈다 너무. 이 편지를 보게 될 사람이 정말 내 편지를 보고 반가워할까?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연애 편지보다 형식적인 편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억이 잘 없긴 해요. 그렇죠. 가을 새벽님이 트치지인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고요. 반갑고. 네. 트친을 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온가람님께서는 편지, 11년 전 군 시절에 지금의 와이프에게 써보고는 기억이 없어요. 핸드폰에 이메일에 밀려가지고, 메마른 감성이네요 하셨어요. 지금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도입된 게, PC통신 도입된 게 한 20여 년 전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면, 20년 동안 우리가 이메일 이제 주고받고. 네.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좀 편리해지긴 했지만은 살짝 뭔가 좀 추억도 떠오르면서 아련해지면서 편지에 대한 그리움도 떠오르긴 하네요. 조금씩 추억 돋는 댓글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소녀님. 초등학교 때 친했던 남자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2년 넘게 편지하고 전화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한테서 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어. 주소는 알려줄 수 없어. 라는 짧은 편지가 왔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글씨체, 조금 이상한 편지 봉투였지만 순진한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랑 더 이상 연락하기 싫은 거구나 싶어서 전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대입을 마치고 그 아이가 사는 도시로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그 아이 전화번호가 기억이나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아이가 받았고 6년 만에 만났죠. 그 아이는 그런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이사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연락이 끊겨서 그 아이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 친구가 나랑 연락하기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그 편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제 동생들의 장난 편지였습니다. 유유. 제 동생들은 제가 너무 쉽게 믿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는 감쪽같이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궁금하다. 그때 만난 이후로 편지도 전화도 안 했어요. 슬프다, 그쵸? 우리 뭔가 풋풋하게 더 우정을 유지하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첫사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좀 친하게 지냈다라고는 표현하셨지만, 그래도 편지를 보내다 보면은 그 또래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설렘 같은 게 있었을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 동생들의 짓궂은 장난 때문에 없어졌네요. 그러게요. 아, 그 글씨체만 딱 봤어도. 아, 아니, 근데 그 봉투만 봤어도.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순진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녀님께서 아직도 소녀세요. 네. 닉네임. 레터 피싱에 넘어가셨고.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아니고 레터 피싱. 레터 피싱. 아. 슬프다. 근데 저 같아도 이런 편지 받았으면 답장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쵸? 아, 얘가 나랑 연락하기 싫구나. 특히 그 시절의 아이들은 예민할 감수성이 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귀여운 장난인데 왠지 모르게 어른 말로 쓰고 있네. 이간질을. 네, 동생분들이 아니, 동생들이 많이 왜 미우시겠죠. 그랬을까? 네, 나중에 속은 눈알 보고 제대로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다들 글 쓸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소잡사님은 연애 편지를 대필 해줬었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 때문이야라고 멱살 잡혔던 아련한 추억이 있다. 정말 아련하네요. 아니 글씨 잘 써서 글 잘 써서 대필해줬는데 헤어졌더니 왜 내 탓이래.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뭔가요? 왜 내 탓이야? 그러게. 슬프다 소잡사님. 좀 많은 경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소잡사님께서는. 미라클량님 졸업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에 익숙해지니 글 쓸 일이 없네요. 덕분에 이젠 악필, 어쩌다 잡는 볼펜이 어색하기도 하거니와 누구에게 보기 부끄러운 필자는 편지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약간 삐뚤삐뚤한 그런 글씨더라도 편지로 받으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진짜 손글씨에 대한 추억이 없다 보니까, 네. 점자를 찍거나 혹은 이제 키보드질을 해가면서 글씨를 쓰니까 그런 손글씨에 대한 추억, 풋풋함 이런 건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못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럼 점자로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쓰시나요? 그러니까 꾹꾹 찍죠. 찍어서. 요새는 근데 점자 찍은 지도 오래됐네요. 학교 때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점자도 많이 못 읽게 문자로 되고. 하시니까? 네, 문자도 그쵸? 그렇고 컴퓨터로 소리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또 댓글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점자가 많이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엘리베이터에서나 쓰고 몇 층 몇 층에 누를 때 네. 그럴 때 써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뭐 같은 기분인 거죠. 디지털화 되면서 점자가 멀어지고 키보드로만 글자를 써야 돼서 지금은 점자를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는 요렇게 대입할 수 있네. 저도 편지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께 그렇게 연애 편지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갖고 있는 연애 편지를 하나씩 읽어보면 그 소리를 질렀다. 뭐 시 같은 거 막 인용하고 그러지 않았나? 시구.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글씨를 잘 쓰시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쓰면서 어떤 오글오글거렸던 어떤 문구가 오글오글거리는 기억나는 거 하나. 어릴 때 봤던 기억이라 문구들까지 기억에 떠오르진 않고요. 글씨체. 글씨체가 좋았던 거. 그리고 그걸 부모님이 아직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 뭐 이런 것 정도가 기억이 나네요. 솔롱 구스님. 네. 저는 편지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 글씨가 예쁘거든요. 제 손글씨는 명품에 가깝습니다. 한 5천만 원쯤 되시나 보네요. 결혼하고 새 아이의 아빠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교제는 편지로 했던 시대이죠. 나이가 좀 되셨군요. 저는 91학번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그 편지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꺼내보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추억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되는 거죠. 참 사연의 질이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 뭐 추억도 없고 좋다. 괜찮네요. 또 아리따운 김희주 아나운서가 사연을 읽어줘야지 또 좋다 좋죠. 그럼 하나 읽어볼까요? 네네. 긴 걸로. 네. JH님 준이 엄마라고 되어 있으신데 준이 파파님 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항상 우리 하준이 이야기 읽어주시는 희주아나. 그래서 글 남기고 싶어서 남긴다고 하시네요. 우리나라 군대는 참 슬픈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방 군대 가 있을 때 매일매일 일기처럼 써서 일주일에 2번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던 그 기억은 아마도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것 같아요. 남자들 군대 가면 편지만 기다린다고 하지만 서방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기다린 서방보다 보낸 제가 그 편지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한 것 같은 저만의 생각?
아무튼 입대해서 처음 보낸 편지부터 봉투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만드셨대요. 전역할 때까지 같은 봉투에 허니바라기라는 도장을 찍어서 보내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허니바라기. 아이 낳고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손편지를 못 써서 늘 마음이 안 좋아서 오늘 정말 편지지를 챙겨왔었는데 마침 어머. 편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하셨어요. 오 통한다. 야, 안 되겠다. 이거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가 먼저 사전에 좀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과 3분 선정해달라고 달단양님이 그쵸. 얘기하셨는데 3분 중에 한 분 공개하겠습니다. 누구. 주니파파님 부부. 사과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안 되겠다. 와. 오늘 뭐 너무 많이 통해가지고요. 이 빨간 우체통과 어울리는 빨간 사과 사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준이 엄마님 이름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게요. 네. 우, 축하드려요. 네. 아. 다음 분들은 좀 이따가. 네, 감동적이긴 하다. 그러니까요. 와, 오늘 뭔가 허니바락이란 도장 딱 찍어가지고. 좀 오글거리기도 하네. 네. 그래도 두 분에겐 아름다운 추억이긴 한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준이 엄마님께 더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아서. 준이 파파님은 별로인가 봐요. 아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생각하셨겠어요. 준이 파파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는 남동생에게 군대에 있을 때, 남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자주 써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남동생이 훈련소에 가서 써줬던 첫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예쁜 봉투에 보내려고 했던 노력이 떠오르네요. 예쁜 봉투. 맞아요. 봉투가 좀 중요해. 남들은 봉투만 보니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 고지서 봉투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얗고요. 그냥 하얗고 약간 비닐 소리가 날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은 받는 사람 부분의 이름이 그 비닐 부분으로 투명 비쳐서 네,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최근에 편지 받은 적 있는데 예전에 우리 지금 꾸며봐서 하윤이가 노래 불러주고 있거든요. 네, 행복한 네, 세상. 네. 그 하윤이 아빠, 초록빛 사랑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소녀님도 쪽지 써주셨어요. 책 재밌게 잘 읽으라고. 연애책 이거 보내주시면서. 우익 교수님께서 조합원 임만철 포천에서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익명님. 첫사랑 그녀 훈련소 갈 때도 배웅해준 군대에서 매일 엽서 편지를 보냈죠. 엽서가 있죠. 아, 맞아. 엽서도 있어요. 엽자죠. 엽서. 다른 누군가에게 시집갈 때도 그 편지들을 다 들고 가는 사람. 잠보 당신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웠죠. 고마워요.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야, 이런 사연은 내가 예상 못했는데. 웬일이야. 어머나. 진짜 어머나다, 그쵸? 네네네.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잠보님? 지금 닉네임, 예전에 연인들에게 들었던 닉네임. 네,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보란 닉네임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이라면 지금 왠지 설렐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 예전 추억 익명으로. 모릅니다. 네. 탕아님께서 1987년 고3 때 한 여학생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걸린 거죠. 선생님이 대충 보다가, 야, 네가 직접 읽어라. 그 애는 창피함에 눈물을 흘리고 듣는 친구들은 배꼽이 빠지고 미안하다 영미야 하셨어요. 선생님이 직접 읽으라 그랬나 보다. 그러면 편지 내용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영미야, 나는 너가 참 좋아. 이랬는데 그렇지. 영미가 읽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부끄럽다. 그 당시에 여학생들은 또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울었다고. 영미 씨 잘 살고 계신가요? 탕아님께서 기억해주고 이런 계십니다. 추억 돋는 사연들이 올라오네요. 크리에이션님은 소문난 악필이라서 편지를 잘 안 쓰시나 봐요. 천재는 악필이라고 소잡사님이. 또 사연을 계속 읽어볼까요? 네네. 제가 하나 먼저 읽어볼게요.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전 편지가 아닌 이메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활동하는 카페에 푸념을 적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이메일 보낼 일이 있어서 메일에 접속했다가 한 회원의 이메일을 봤어요. 제 푸념에 대한 위로의 메일이었는데 며칠 만에 보게 된 그 메일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라고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위로를 누군가가 해주니까는 그 위로에 참 위안을 받고, 근데 그게 편지가 아니라 이메일이긴 했지만은 이메일로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이메일로도 정말 문자가 좀 짧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즉시 답을 좀 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메일 보내게 되면 좀 뭔가 좀, 길게 좀 더 쓸 수 있고. 네. 내 마음을 더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제가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거 슬픈 얘기이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누구요? 뭐 이러려고 했지. JH님께서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평강공주님께서 우리 부부는 매일 하준이 사진 보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한우리 아빠님 별점은 어디서 주나요? 팟캐스트에, 팟빵에 가시면요. 팟캐스트 검색하시면 에피소드 목록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네. 별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왕이면 5개. 네. 별사나이님은 출첵합니다. 편지? 그 수많은 편지에 불태우며 다시는 쓰지 않지요? 하셨는데. 예전에 불태우셨나 보다. 아닌가? 그쵸? 그래요? 소잡사님이 예전에 친구 연애 편지 훔쳐보는 거 좋아하셨대요. 그렇군요. 요즘 친구들은 잘 이렇게 나눠보진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많이 나눠봤을 것 같아요. 그쵸? 히읗,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음. 하음님. 반장님 목소리 너무 유쾌상쾌해요. 오늘 첫사랑 사연 너무 풋풋하고 좋다. 첫사랑 사연 그거? 네. 이게 편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 추억인 첫사랑도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나 봐요. 가을이니까 이런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좋습니다. 가을 하니까 떠오르는 이런 느낌. 나월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솔롱구스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듣고 와서 좀 얘기 더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는데 큰이빨 우렁님께서 초등학교 때 우표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받은 편지에 소인이 찍힌 우표를 물에 불렸다가 약간 말린 다음에 조심스럽게 닦아내면 소인이 지워져서 재활용했던 기억이 난다고. 재활용 우표. 2024님도 역시 같은 기억을 갖고 계시네요. 뽀빠이님이 네. 23년 전 추억을 주셨습니다. 23년 전 집사람에게 사귀고 싶다고 고백을 하니 서로를 잘 모르지 않냐며 네. 일주일 동안 서로에 대한 생각을 편지로 주고받자고 제안을. 저는 20장 정도의 장문 편지를 만들어 봉투에 들어가질 않아서 끈으로 감아 묶는 빨간 서류 봉투에 넣어 보냈고 네. 제가 받은 건 서너 장 분량의 홀로 선다는 것 등에 시로 도배된 시로 도배된 필사본.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고요. 그 편지 지금 아이들이 읽고 닭살이나 하면 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연은 어떻게든 사랑이 조금 이루어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편지로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첫사랑이 실패하기도 하고. 네. 맞아, 실패하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저처럼 닭살이라며,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시군요. 솔롱고수님께서 중3 때는 책상볼을 전지로 덮거나 아니면 천으로 된 책상볼로 덮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여자친구의 책상에 전지로 깨끗하게 덮어주고는 이런 글씨로 좋은 글귀들을 적어주곤 했습니다. 하시면서 김희주 아나운서, 권순철 반장님, 파이팅! 하고 써주셨어요. 근데 글씨가 웬만한 여성분들 글씨처럼 잘 쓰시는데요? 여성분들이 귀엽게 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글씨체예요. 와, 훌륭하십니다, 정말. 남성분들의 사연은 김희주 아나운서가 읽어야 청취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남성분들의 사연이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소녀님 등등등. 이거 네. 어떻게 하지? 소녀님 등등등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읽어야지. 양부트님들. 네. 네. 저 누구야?
해외님, 뉴잉 해외님. 네. 나 무조건 읽을 겁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오래전 봉합엽서라. 봉합엽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깨알같은 글씨로 써서 우표도 필요 없이 접어 붙이면 되는 것이었죠. 국내용, 국제용이 있었죠. 저는 매일 한 통씩 써서 1년간 약 500통을 호주로 보낸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어떤 사연으로 호주를 1년에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500통. 보내야겠죠. 뭐 그 정도면 뭐. 하긴 500통을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약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라클리님께서 그러고 보니 어릴 때는 우표 수집 같은 게 취미였는데 이젠 그런 것도 다 추억이네요. 애들이 우표는 알까요? 하셨어요. 요새는 안 하는데 옛날에 그 방송국에 엽서나 편지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C 라디오에서 예쁜 엽서전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아, 맞아요. 예전에 사연들 꺼내느라 이렇게 우표들 부어가지고 거기서 골라내고 이랬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소잡사님께서 어릴 때 동네 누님이 H.O.T한테 편지 보낸다고 아주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오빠 사랑해 사랑하니 많이 하길래 웃겨가지고 웃었다가 딱이 맞고 조용히 있었다고. H.O.T 팬이 누나였으면 나이가 꽤 젊으시네. 딱이 맞고 조용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나이 속였었구나 이런 소녀님이. 그랬었구나. 아, 그래도 조용히 있을 때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소잡사님. 조용히 계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한 대 다른 쪽 뺨을 더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H.O.T 팬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제키 아니고? 저는 H.O.T 팬이었어요. 그렇군요. 홈페이지에 사연이 좀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틈틈이 참고하고 있는데. 좀비콤비님. 네, 여기 올라와 있네요. 저는 군대에서 펜팔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상병중이었을 때 제대한 고참이 하던 펜팔 편지를 네. 제가 대신하게 돼 물려받으셨군요. 카투사 근무하면서 펜팔을 영어로 하다 보니 한 번 편지 쓰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몇 번 못하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 후 1년쯤 지난 다음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펜팔하던 상대를 다른 후임이 이어서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 있어, 맞아. 목소리가 안 나니까. 네네. 펜팔 상대방은 제가 할 때는 고2 여학생이었는데 저는 군대에서 펜팔이 이거 한 번 더. 네. 고2 여학생이었는데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고2 여학생이었는데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펜팔 한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죠. 펜팔 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하셨을걸요? 사진, 더 잘생긴 친구 사진 넣고. 그쵸?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킹카 친구 사진 하나 달라 그래서 나 이렇게 생겼어 하고 사진 보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코인님께서는 저는 편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첫사랑이지만 친구처럼 편안하게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후에 편지를 쓰지는 않지만 지금도 연락은 하고 지내요. 그리고 지금 아내하고는 5년 연애하는 동안 제가 300통의 편지를 보내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함께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집에는 그때 써준 편지를 잘 보관하고 있어서 가끔씩 들여다보곤 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참 좋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편지. 그러나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온가람님. 연애 편지들, 사진들, 네. 지난 추억들을 박스에 보관하다가 네.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발각되어 정권을 맡기고 지나간 사랑은 머릿속에만 저장하시길. 아니 이런 건 결혼하는 마당에는 조금 살짝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날 뻔. 상대방은 연하부수님은 전 연애 중에 걸렸어요 하시면서 연애 중에 걸리는 것도 큰일 날 뻔 할 수 있어요. 네, 연애 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사나이님은 크리스마스 실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매년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편지를 안 썼기 때문에 결국 다 버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붙여가지고 많이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실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였죠. 네. 결핵 환자들에게. 맞아요. 네. 도움이 됐기 때문에 또 그림들이 귀여워요. 요새는 디지털 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첨부해서 보낼 수 있고. 네. 어머, 그런 것도 괜찮다.
디지털 실도 있다고 네. 하셨습니다. 편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네. 추억에 잠기는 것도 좋지만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지 한 통 써보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멘트 좋은데요? 아니, 속마음을 담아서 이게 말로 표현했을 때는 잘 전달이 되지 않던 것들이더라도 우리 소녀님이 보내주신 책 중에 제가 조금 읽어봤더니 특히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속상한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하고 그 속상했던 기억들을 막 쓰고 그렇지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참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또 편지를 쓰고 이러면은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남는 걸 김희주 아나운서가 해주셨네요. 이게 방송 중에 하나는 남아야 돼, 진짜. 역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방송 감각도 있고, 야, 멋진 멘트.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다 소녀님이 보내주신 책 덕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역시 사람은. 그런가 봐요. 책 네.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갈 때가 되는데, 조금씩. 그쵸.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편지에 대한 기억들은 이쯤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연들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전화? 전화에 대한 추억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화, 그러게요. 공중전화 추억 많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좀 아껴두셨다가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알려드릴 것은 네. 오늘 좀 시각장애인 게 좀 뜻깊은 날이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교육계 뜻깊은 날인데 네네. 시각장애인 최초 교육, 장애인의 최초 교육에 시작된 1913년이 에요. 1913년이라고 하면 100년 되는 해잖아요. 그러게요, 딱. 근데 오늘이 이제 그 서울맹학교의 전신이었던 재생원 맹아부가 설립된 지 100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가 서울맹학교 신교동에 있는 서울맹학교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지는데 제가 거기 하루 종일 있을 거니까요. 저 보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오시고 왁스가 또 초대 가수로 나온다. 아. 네, 하니까. 네. 또 이렇게 시간 괜찮으신 분. 시간 괜찮으시면 또 이렇게 신교동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어디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 종로구 신교동 경복궁역 근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청운 초중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쪽으로 오시면 뭐 검색 요새 막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저기 오시면 저 만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장님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 자전거 탄 풍경에 그렇게 너를 사랑해 들려드릴게요.